CNKR은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의 이제 약자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우리말로는 북한 자유이주민 그러니까 탈북자들 및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이제 이런 이름의 단체고 이 단체는 이제 그 한국의 2003년도에 한국의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황우려 의원께서 주축이 돼서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제 퇴임하신 에드 로이스, 일본의 이제 나카가와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 쪽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의 군달라이 전 의원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파운더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의원 회의체를 하나 이제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2003년에 이제 설립됐고 그때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왔죠. 그렇게 해서 올해가 이제 15년 차인데 올해 회의는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이제 폴란드, 뭐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데 다니면서 회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데도 가서 회의를 해보면 이제 그 유럽 국가들도 오지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북한 인권을 하되 이제 자기 나라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이제 장이 마련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서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각 국가가 각자 돌아가서 의원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그 나라에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법률을 또 할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짐하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북한 인권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북송을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돼서 올해 14년째 연속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회의체가 뭐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제사회에 쭉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런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하나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서울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특별히 의미가 큰 게 이제 남북 대화 또 평화 국면 또 이제 미북 비핵화 협상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권 의제가 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또 특히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특히 인권 문제는 너무 지금 거론하지 말자. 우선 비핵화 협상부터 하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담론이 상당히 우세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제 또 황우려 그 당시 선배 의원하고 같이 인권 포럼에 이제 간사 이런 걸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에 이제 많이 이렇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권 포럼을 하면서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13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네, 제정하게 네, 됐는데 네. 그때 그것도 이제 그 황우려 주역이 의원. 황우려 의원이거든요. 그때 인권 포럼이 네. 다른 인권 이제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법을 이제 만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IPCN-KR 활동도 계속 관여를 했는데 황우려 의원님 20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그거를 회장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분위기 전환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너무 이제 소홀히 됐었고, 뭐 말로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남북 대화할 때도 나름대로 우리 북한 이제 이 국회 인권 포럼에서는 이제 인권 의제가 좀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촉구도 했었고 많은 인권 단체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 그러나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얘기는 했다 뭐 일본인 납치 문제도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도 뭐 인권 문제 뭐 별로 다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죠 이제 더군다나 그렇게 지금은 평화의 시대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압도되다 보니까 북한 인권 관련된 뭐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예산도 많이 깎아버리고 네네. 정부 스스로도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하는 거를 그냥 아주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이제 네. 표명하기에 이르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위기 국면이죠 이게.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일 것이다 이런 네. 걱정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남북 대화 뭐 북핵 협상 뭐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그런 거에 밀려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얘기가 꺼내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다시 또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온 것은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인권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자꾸 거론해 주는 게 네. 정부를 돕는 길이기도 네, 하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야 나도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국내에서 야당이 너무 세게 얘기하니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렇게 북한 비위 맞춘다 해가지고 도외시해서는 이제 전략상 그건 실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번에 이 내일 모레 하는 그 인권 이 컨퍼런스에서 IPCN 계열 총회에서 이제 공동 성명에다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너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하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화 되려면 인권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이제 직시를 해서 북한과 대화할 때 또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라도 반드시 북한과 인권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공동성명 문구에 이제 우리의 입장이 이제 완전히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남북 대화나 미북 협상 대화를 할 때 인권 대화도 같이 해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것이 결코 그런 협상을 방해한다고 보진 않는다. 만일에 이거를 비핵화하고 나서 그 뒤에 따집시다 하면은 이거는 한없이 밀려갈 것이다. 네. 또 북한 김정은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비핵화를 해줄 테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 하는데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군사적 공격을 하지 말 것과 또 하나는 체제 보장이에요. 근데 김정은 체제의 보장이라는 말은 1인 독재 체제의 보장이거든요. 지금 김정은 체제는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 인권 이제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 눈 감아 달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만일에 그런 딜을 하려면 인권이 정말 이제 향상된 상태를 이때 얘기해야지. 지금 만일에 비핵화하기 위해서 그래 체제 보장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버리면 인권 보장 문제는 이미 거기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진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비핵화 협상 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이제 제재 완화를 거론했지만 다 이제 그 차가운 반응을 네.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또 동남아 에이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제재 완화라는 북한 주장을 동조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민주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 인권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인권 문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힘겹고 북한이 아니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북한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인권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또 인류의 어떤 양심 이런 것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런 우리 국내에서 그런 걸 쫓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제 북한 이번에 회의나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인류의 삶의 조건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학기술 발달이나 뭐 이제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인류의 그 인권의 측면에서 이제 꼭 개선됐다고 보느냐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시리아 전쟁으로 네. 인해서 유럽 전체가 난민 네. 홍수 사태에 쌓였잖아요. 그 시리아 전쟁으로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제 난민과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아직도 이제 너무 우리 지구촌이 굉장히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제 그 UNHCR 네. 그와 관련된 운동도 같이 이제 해주고 한국에서 난민 그 최고 책임자가 오면은 만나서 같이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미얀마 같은데 그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로 9,500명이 숨지고 뭐 120만 명이 난민이 됐다. 또 뭐 이제 시리아 사태로 490만 명 이상이 해외를 떠돌고 있다. 예멘 내전으로 6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부상을 입고 남수단 뭐 학살로 150만 명 난민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아직도 우리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는 이제 지금의 우리의 그 이제 인권이나 사람의 삶의 보편적인 수준이나 기준에 대한 수준은 많이 높아졌잖아요, 옛날보다. 네. 그런 거에 비춰보면 너무나 비참한 구석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지구촌에 인권이 침해되는 구석이 없는지를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이제 너무 평화 모드에 취해서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국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충분한 협조 또는 미국의 충분한 동의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계속 대북 제재를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단순히 풀어준다기 꼼수를 계속 잡고 쓰는 그렇죠, 거라서. 이제. 네. 단순히 뭐 진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이상으로 네네. 이제 자꾸 거기 구멍을 내는 네.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게 북한이 이제 그 아무런 무슨 뭐 비핵화에 관해서 무슨 뭐 동창리를 폐쇄하고 어디를 뭐 부수고 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90% 이상의 이제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그런 이제 비핵화 조치로 나가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뭐 군사 합의를 통해서 무장 해제를 하고 뭐를 어떻게 못해서 이제 안달인 그런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 이 조치는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과거에 또 인권 변호사 활동도 오랫동안 해온 분이신데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가?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뭐 북한 인권법을 우리가 과거에 제정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북한 인권 대사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북한 인권 재단 구성은 물론 이제 국회 여야가 이사를 추천해야 되지만 이제 그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사무총장을 내놔라 하는 이제 규정에도 없는 요구를 하다가 그렇게 못한다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뒤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단 사무실 예산까지 다 삭감해 버리고 뭐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또 북한 인권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훨씬 더 많이 줄고, 뭐 또 뭐 북한에 보내는 이제 풍선도 보내지 못하라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로서도 또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활동을 제약시키는 그런 뭐 반 태영호 뭐 이런 단체들도 나타나서 떠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한 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죠.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한 5개 단체를 공통으로 놓고 이제 혁신 자문위원회라는 걸 국회의장 직속하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 이러면서 쭉 검토해서 이제 이걸 이제 깎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이제 다 깎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이거 가지고 낭비성 예산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 북한 인권을 외치면서 다른 외국 의원들까지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그런 걸 의제화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무대 차원에서 이렇게 외쳐온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 삭감으로 제약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이제 안타깝고 이런 유감스럽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그 이제 실사를 해서 이제 낭비성이 있는 거를 이제 뭐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뭐 5%인가 6%를 이제 깎아버려 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라도 이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다른 북한 인권 단체들이 예산 삭감과 결국은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결과가 돼서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불쾌하다 이렇게 보여지죠.